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전국 공공기관 4곳을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울려온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면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1차 압수수색에 나선 공공기관은 모두 4곳입니다. 강원랜드와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11월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면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을 특혜로 뽑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입김으로 사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고, 석탄공사는 성적이 낮은 사장의 조카를 인턴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디자인진흥원은 직원을 채용하며 점수 조작으로 전 원장의 딸 등을 합격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과 강원랜드 최응집 전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채용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컴퓨터와 내부 서류를 통해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건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이었는데요.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관성 있게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식에서부터 강조한 건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입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들, 골목 상권들,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곧바로 가맹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 방지책 등 갑질 대책을 차례로 내놨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함부로 갑질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김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재벌 개혁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등 엄한 대응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등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대기업 조사를 전담할 기업 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재벌 개혁은 점차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업무 외에 공식 석상에서 튀어나온 말실수들은 김 위원장의 오개티로 꼽힙니다. 취임 초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했다는 말부터 최근 이해진 네이버 경영자에 대한 공개 비판은 논란이 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업무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처리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외식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1일부터 16일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66.2% 업체가 청탁금지법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경영난 타기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 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가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3일 6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총 22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만 8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웹툰 분야의 각종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네이버 웹툰 등 웹툰 플랫폼 3개사와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웹툰의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해서 저작권 보호와 수익 배분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한 뒤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만화와 웹툰 작가 36%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방관한 조직 운영에 만연한 채용 비리까지 금감원의 환부는 예상보다 심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걷어들이는 감독 분담금. 10년 전 개선 지적을 받았지만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규모를 키웠습니다. 금감원 감독 분담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3.6%씩 증가했고 결국 전체 예산의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불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만큼 사업을 키웠어야 하지만 이 돈은 방만한 조직 운영에 쓰였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위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고 그 결과 연봉 1억이 넘는 팀장급 이상의 인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위직 1급과 2급 중 무려 63명은 보직이 없는 팀원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감독 분담금으로 비정상적 거대 조직을 유지한 셈인데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감독 분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서 제외되어 국회 등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감독 분담금을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한 직원 채용도 만연했습니다. 지난해 신입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 대상이 아닌 지원자를 뽑기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기도 했고 지원서를 잘못 기재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채용 업무를 주도한 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원 2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지하철 24시간 운행을 추진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2호선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순환 노선으로 야간 승객들이 많기 때문인데 택시업계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의 주말 24시간 운행을 검토 중입니다. 김태우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호선을 24시간 시범 운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호선이 서울을 순환하는 데다 홍대 입구와 강남역 등 야간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과 인천을 잇는 7호선을 거쳐 전 노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 영국 런던의 나이트 튜브처럼 24시간 운행이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막차 시간에 쫓기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놀다 보면은 12시 넘기는 건 기본인데 되게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반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택시업계에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사는 심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이지만 택시기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다렸다가 술을 더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택시 탈 손님들은 드물다는 얘기죠.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의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7호선 일부 구간의 심야 운행에 연간 2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노후 지하철의 안전과 인력 운용도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운행 노선과 적정 요금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가에서는 추석 선물 대전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더해 28일부터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열리는데요.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침체된 소비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건데 어떤 내용의 행사들이 펼쳐지는지 정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이번 전국적 세일 행사에는 유통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400개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연계되어 작년 400여 곳이 참가했던 전통시장도 올해는 5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우수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차원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앞서 유통가는 이미 추석 선물 대전이 한창입니다. 긴 연휴에 앞서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부정청탁금지법 범위 내 선물 수요도 커지면서 백화점들의 선물 세트 판매는 최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맞춘 실속형 선물 세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명절 요리에 필요한 주방용품 할인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명절 때 전을 부치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저희가 프라이팬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담기 위해서 식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갖가지 형태의 할인 행사를 통해 손님 끌기에 나선 유통가. 추석이 다가올수록 유통가 추석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창업 후 5년 뒤에 생존하는 비율이 유럽연합 EU 주요국들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였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44.7%였고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도 모두 40% 이상이었습니다. 또 전체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이 14.6%로 EU 주요국들의 9.6%보다 높았고 소멸률도 14%로 EU의 8%보다 높으면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배송 중에 부상으로 산재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쿠팡 배송 직원 이모 씨가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씨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이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중노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회사 내규를 지키다 사고를 당했는데 도리어 이 씨를 해고했다며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수백 차례 신고한 남성의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은 자녀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미혼인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기사를 읽었었는데 나흘 동안 200여 차례 이상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한 사건이었었잖아요. 심지어 콜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단순히 남성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문제는 이 같은 악성 블랙 컨슈머로 인해서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이 정신적으로 시달린 것은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나 서비스 업계의 직원들이 업무 도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뉴스를 통해서 그 실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감정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그것도 불시에 감정적인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고 또 그것을 내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두이서베이와 함께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은 총 2,313명이었습니다. 이 중 감정 노동자는 1,261명, 비감정 노동자는 866명이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우울감 지수를 알아봤더니 실제로도 본인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우울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통계가 나왔군요. 그렇다면 우울감 지수라면 어떻게 책정을 한 건가요? 네, 이 우울감 지수는 소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가면성 우울증 평가를 위한 이 20개의 질문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가면성 우울증이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우울증으로 가득 차는 증상을 내포하면서 주로 인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연예인, 또 고객을 많이 응대하는 세일즈맨, 경쟁의 성과에 내몰린 직장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일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것을 억압해야 하고 또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이 평가 질문이 총 20개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시청자들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자신의 우울 지수를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요. 나는 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또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 모두 내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상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자꾸 슬퍼진다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토대로 감정 스트레스는 긍정, 중립,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숫자로 표현하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서 도출을 했는데요. 이것을 성별이나 직군별, 연령별로 나눈 결과 20대이자 여성이면서 이 감정 노동자인 대상군의 우울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20대 여성 중에 감정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런 영향도 조금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군 중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연령대는 20대로 응답자의 70.4%가 현재 받고 있는 감정 스트레스가 강한 편이라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30대는 64.3%만이 강하다. 40대는 62.1%가 강하다로 50대는 58.5%만이 강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점 우울감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성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감정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 물은 결과 58.1%의 남성들이 강한 편이라고 답한 반면에 이 여성들은 무려 68.1%가 본인이 감정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가면성 우울증 진단평가 항목에 있어서도 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거나 식욕이 감퇴된다, 급격히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이 전 부문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쉽게 피로감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률이 각각 14.4%, 13.3%씩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이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크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업적인 면에서도 감정 노동자들은 우울 증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교사, 학원 강사나 서비스나 영업직,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사나 학원 강사는 70.9%, 서비스 영업직은 66.9%, 전문직은 67.4%로 본인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매우 강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울 지수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감정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또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뚜렷한 법적 보호 방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여러분의 우울 지수는 어떠셨나요? 네, 사소한 한마디와 행동으로 누군가의 우울 지수가 높아진다는 걸 생각하면 감정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